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내용 하나를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전에 제가 이제 거래소 코인 얘기를 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바이낸스 코인하고 코인엑스 이 거래소 두 군데 거래소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코인엑스에 가보시면 BRBTC라는 회사가 이제 코인엑스의 모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BRBTC라는 회사에서 BRBTC 토큰이라는 자기 회사의 토큰을 정식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내용인즉 뭐냐면 이 BRBTC 토큰이라는 것을 자사가 운영 중인 코인엑스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요. 7억 2,500만 개, 총 7억 5천만 개를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BRBTC라는 자사의 이제 마이닝 풀을 이용해서 마이닝을 하는 마이너들에게 무려 한 10년 이상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자사의 토큰을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듀오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을 캐면서 자사의 코인도 마이닝을 하게 되는 리워드로 받게 되는 이것을 듀오 마이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먼저 이 BRBTC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BRBTC는 현재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과 같은 이 9개의 코인에 대해서 마이닝 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풀 스탯으로 와보시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도로 큰 마이닝 풀을 운용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에는 세 번째로 큰 마이닝 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 4위, 3위, 4위 정도 되는 마이닝 풀을 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우지안의 그 비트메인하고는 아주 밀접한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큰을 판매하게 되면 이 BRBTC 토큰에 대해서는 어떤 마이너들한테 특정한 특혜를 제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매 분기별로 이 마이닝 풀에 BRBTC의 마이닝 풀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20%를 이용해서 BRBTC 토큰을 소각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을 공유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상세히 들어가기 전에요. 일반적인 이제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의 어떤 펀딩 방식이 된 ICO에 대해서는 ICO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살짝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제가 이제 이 스티밋 블로그를 통해서 ICO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면 제가 이제 몇 가지 백서를 이렇게 좀 내용을 보면요. 너무 좀 이상적이고, 뭐 쉽게 막 우리 막 인류의 막 다음 세대를 막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면서 막상 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또 그러면서 뭐 프로젝트 리더의 커리어도 좀 의심스럽고 개발팀도 굉장히 이 개발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당시에 이제 하드포크로 시장에 론칭됐던 빗보트라는 것이 있었는데 팀 자체가 누구인지를 뭐 밝히지 않았고요. 시장에 이제 론칭된 이후에 뭐 계속 폭락만 하다가 이제 개발팀이 이제 프로젝트 팀이 주랭랑 치면서 이제 시장에서 뭐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이 코인엑스 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된 이런 종목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 1, 4분기 동안 ICO를 통해서 모집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며칠이나 걸렸는지 그 정도의 금액을 모금하기까지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하나의 표입니다. 보시면 많게는 뭐 한 1,600, 1,700억 정도를 모금한 벤케라라는 이 ICO가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한 5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 아니죠. 5천만 달러에서 한 6천만 달러 정도를 모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략 한 600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를 모금한 것인데 보시면은 무려 한 600억 원 정도를 모금하는데 불과 며칠 만에 ICO가 마감된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먼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10년경쯤에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8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회사는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회사였고요.
1년에 한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던 그런 회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800억 원짜리 프로젝트라고 하면 뭐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크면 크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엔지니어 단계에서는 일단 간단하게 검토를 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800억 원을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이 단위는 억 원입니다. 이 0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요. 자, 800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부가가치 상품의 가치는 한 80억 원 정도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800억 원을 투자해서 매년 80억 원의 수익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의 상업 가동을 이제 전제를 해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이걸 순전히 그냥 더하기만 하면 자, 800억 원을 투자하면 향후 20년 동안 매년 80억 원씩 총 1600억 원을 벌 수 있으므로 800억 투자해서 800억을 벌 수 있는 이 800억 투자 금액을 제외하고도 800억을 벌 수 있는 괜찮은 프로젝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은 이제 요즘에는 뭐 이런 뭐 재무적인 용어들 누구나 다 쉽게 아시는데 NPV라는 게 있습니다. NPV. 이 NPV는 뭐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800억 원하고 20년 후에 가지고 있는 800억 원은 전혀 가치가 다르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할인율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감안했을 때 여기는 5%를 감안했는데요. 5%를 감안했을 때는 실제로 이 투자를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가치가 한 187억 원, 5% 감안했을 때요. 감안했을 때 그렇죠. 이것을 조금 보수적으로 한 8%라고 감안을 하면 오히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마이너스의 NPV, 마이너스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또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한 3%라고 하면 무려 한 378억 원을 벌 수 있는 굉장한 프로젝트가 되고요. 이것을 다시 한 6% 정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800억 원을 투자해서 110억 원을 벌 수 있는 투자라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투자죠. NPV는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NPV가 마이너스인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IRR은 NPV에서 이제 나오는 이 할인율을 구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또 어떤 방법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은행 이자율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20년 동안 800억을 투자해서 20년 동안 80억 원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는 한 8%의 투자 수익률을 가진다라고 이제 그냥 쉽게 판단하시면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아웃은 뭐냐면 내가 8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이 800억 원을 원금을 회수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여기는 10년이죠, 10년.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본사의 사업기획팀 같은 데 주게 되면요. 사업기획팀에서는 조금 더 이것을 이제 발전된 형태로 만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8년이니까 내년에 100억, 내후년에 600억, 그 후년에는 한 100억 정도, 총 한 800억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하면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매출 원가는 얼마인지, 그래서 발생하는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800억 원을 투자한 것을 일시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회사가 굉장히 지금 이제 재무 구조가 왜곡돼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800억 투자한 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얼마 발생하고 영업이익이 얼마 발생하면 법인세는 얼마 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합니다. 법인세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상계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감가상각을 때려버리게 되면 오히려 법인세를 덜 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법인세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계산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향후 10년, 20년을 이렇게 단순히 평가하지는 않고요. 시장 환경 분석을 합니다. 국제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를 들면 미국이죠. 이란, 터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 중국의 무역 분쟁은 어떤 식으로 판단이 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도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서드 파티를 통해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요. 또 주요 제품의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를 들면 휘발유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전 세계 수요의 한 30% 이상 40% 가까이를 미국이 소비하기 때문에 미국의 허리케인이 언제 올 것이냐, 미국의 이제
어떤 규제 방안은 어떤 식으로, 환경 규제 방안은 어떤 식으로 뭐 지금 법안이 상정되고 논의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휘발유의 이제 예상 수요와 종사들의 설비 증설 현황을 파악해서 연도별로 공급과 수요를 또 이제 따지고요. 또 이제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설비 비즈니스는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분명히 감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설비 증설 활동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통해서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죠.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이제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다운사이클일 경우에는 이런 대규모의 투자를 하게 되면 재무 구조가 굉장히 왜곡돼서 보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형태의 투자를 잘 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한 뭐 아무리 뭐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상장사라고 하더라도 이 80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정도 투자인 경우에는 뭐 사장님한테까지 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게 되는데, 보통 이 정도 규모의 투자만 되더라도 뭐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뭐 보통 막 200번씩 수정하고 뭐 이렇게 투자 사업 기획 보고서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그와 규모가 비슷한 뭐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요. 뭐 이거는 800억이지만 규모를 약간 낮춰서 이 중에 그래도 조금 약간 익숙한 이 오디세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요. 불과 이제 ICO 해서 이틀 만에 마감된, 이틀 만에 무려 한 550억 원, 600억 정도를 모금을 마감한 오디세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디세이의 백서이고요. 이것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디스를 하거나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 백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오디세이의 백서가 최근에 나와 있는 ICO 백서 중에는 굉장히 그래도 양도 많고 내용도 알차게 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최근 ICO 중인 코인들은 보면 뭐 백서가 뭐 불과 몇 장에 불과한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백서를 보시면 이 뭐 디자이너가 없었는지 심미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이런 문양을 첫 페이지부터 넣어놨고, 이것도 보면 버전 1이 아니죠. 버전 1.3. 이거는 뭐냐 하면 뭐 수많은 고민 끝에 뭐 여러 번 업데이트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백서여야만 하는데, 과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디세이가 추구하는 바는요, 비전은 뭐냐면 탈중앙화된 공유 경제의 미래,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피어 투 피어 에코시스템의 어떤 기초. 이게 도대체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류의 번영과 평화, 이거와 한 비슷한 수준의 아주 공허한 비전인 것 같은데요. 뭐 비전은 조금 공허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보면은 이제 1장에 앱스트랙트 이제 요약본이 있습니다. 요약본에 이제 사실은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이제 오디세이의 미션은 뭐냐 하면 차세대 탈중앙화된 공유 경제와 피어 투 피어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좀 이상하죠. 굉장히 좀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디세이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글로벌 공유 경제와 피어 투 피어 시스템의 전체적인 운영 비용을 줄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이제 수익성도 높이고, 뭐 이런 뜬금없는 얘기들이 또 이어지고 있고요. 또 그를 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느냐 하면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고 AI를 이용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냥 좋은 말들을 좀 늘어놨습니다. 여기도 내용을 좀 더 보면요. 탈중앙화를 통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조금 이상한 게, 아시다시피 이제 탈중앙화를 하면 할수록 운영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는데, 이 탈중앙화라는 것이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오픈 소스이면서 스케일러블, 그러면 그 내용인즉 투명하게 이제 프로그래밍 소스를 공개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이제 거대한 스케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뢰를 갖춘 시스템이면서도 익명이고, 자발적이면서도 향상된 어떤 규제 준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받게 되고요. 또 서비스를 제공하면 돈도 벌게 해주고,
뭐 그냥 그럴듯한 내용들이 뭐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은 뭐냐?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사업을 얘기할 때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현재의 분석이나 미래 예측은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분석이 됐는지를 먼저 보여줘야 되고 또 이것을 숫자로 보여줘야 되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물론 이제 뭐 요약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도요.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아주 그 이상적인 내용만 있는데 예를 들면 One may own nothing, but everyone can simply share everything.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뭐 약간 도덕책 같은 얘기가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얘기 없이 이런 인터넷에서 어디 쓸어 담은 것 같은 이상한 도표 하나 나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원론적인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보면 뭐 Game is not fair, sharing is costly.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200만 년 동안 공평하지 않았죠. 앞으로도 공평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코인 하나로 막 세상의 공평함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해도 뭐 주로 이제 이상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이 오디세이라는 것이 추구하는 밸류는 무엇인가? 일단 시작을 뭐 호모의시 오디세이로 시작을 하고요. 뭐 우리는 절대로 뭐 우리의 뭐 진심을 잃지 않을 것이며 이게 좀 예,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드디어 이제 뭐 뭔가 통계라든지 어떤 환경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모양입니다. 무려 오디세이가 추구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보면 뭐 좀 되게 허접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다음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네. 이게 끝입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좀 뭐 원론적인 내용이 뭐 무려 60몇 장에 걸쳐서 써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봤는데 뒤로 가보면은 이제 또 중요한 게 팀입니다. 팀. 오디세이의 팀. 자, 이제 중요한 사람이 요 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란란 리우, 민슈 리우, 신랑 샤오라는 요 세 사람인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에서 이제 근무했던 엔지니어라고 돼 있고, 제가 이제 이 사람의 커리어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링크드인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링크드인이라는 것은 이제 뭐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직장인을 위한 페이스북 같은 거죠.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들 이렇게 뭐 나열돼 있고 또 이제 커리어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구 맺어서 이제 관련된 뭐 인맥도 쌓고 관련된 내용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를 뭐 무슨 근무 이력서 같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도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세 사람은 링크드인에서 찾아보면요.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잘 찾아지지가 않고 딱 한 사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제 텐센트 근무했다라는 한 줄 써 있는 링크드인 페이지를 발견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갔는데 이제 만든 지도 그 사람이 이제 회원 가입한 지도 며칠 되지 않았고 이 사람은 뭐 어디 하버드 졸업하고 무슨 뭐 아마존에서 뭐 5년 만에 이사가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게 이제 다인.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력들을. 뭐 제가 잘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일단 링크드인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면요. 이 뭐 인류의 뭐 그 공평함을 만들겠다라는 200만 년 동안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사람들인데 네 번째로 넘어가면 이력에 갑자기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학 졸업한 거 말고는 뭐 제대로 된 경력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여기 가면 자, 어느 고등학교 졸업했는지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괄호에 보면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게 예, 이게 이 사람의 이제 주요 이력입니다. 고등학교 좋은데 졸업한 거. 네. 뭐 어드바이저리 팀이야 뭐 꾸리기 나름이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오디세이라는 프로젝트를 까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무려 이틀 만에 550억 원, 600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모은 이 ICO조차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ICO 중에 가장 그래도 좀 짜임새 있고 많은 분량을 가진 백서를 가진 이 프로젝트조차도 제 기준에서 보면은 조금 이게 약간 스캠 같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뭐 투자하시는 분 계시다면 죄송하고요. 이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해왔고 사실 이 크립토 시장에 투자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과거에 이제 코스닥 쪽에 조금 투자해서 재미를 보다가 막 상장 폐지 이런 거 뭐 당하고 나니까 이게 도저히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불안해서 코스닥 투자는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대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요. 어, 코스피에 상장된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모르는데 뭐 그 회사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회사를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그 회사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하는 경영실적 설명 자료입니다. 이 경영실적 설명 자료를 보면요. 이 회사가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지, 현재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향후 미래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회사가 대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효성이라는 그룹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시는지 뭐 아마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데요. 효성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이죠. 대기업이고 이제 조금 약간 자료가 오래되긴 했습니다. 2016년 3, 4분기 자료이고요. 지난 3년간 이제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부채 비율도 이제 뭐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이제 빚이 얼마나 많은가, 대출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장사는 더 잘 되고 있고 빚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보면 사업 부문별 손익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효성이라는 그룹이 기업이죠. 효성이라는 한 개의 회사가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뭐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 보면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모든 분야에 골고루 수익이 나는 뭐 이런 아주 건실한 회사이죠. 그다음에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사업 부문별 경영 실적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사업 부문별로 어떤 식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향후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코스피에 상장된 수준의 회사라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렇게 경영 실적을 분기별로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고 파워포인트 형태로 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이것을 통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적절한지를 이제 뭐 본인이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다시 이제 BRBTC로 돌아가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뭐 긴 길을 돌아서 온 이유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BRBTC의 토큰 판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성격인지를 정의를 내리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BRBTC 토큰의 백서입니다. 백서인데 현재는 중국어 버전밖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영어 버전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어 버전을 제가 이제 이것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고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1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오디세이의 그 어떤 ICO 65장짜리 백서와는 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회사 경영 소개 자료하고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경영 소개 자료가 필요하느냐 하면 현재 BRBTC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펀딩을 받는 게 아니죠. 기존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기존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주기 위한 쿠폰을 파는 거고 토큰의 형태로 파는 거고 또 순이익이 나게 되면 이 토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순이익을 이제 환급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BRBTC가 뭘 하고 있는지도 이제 뭐 이런 형태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또 백서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는데 내용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좀 더 내용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폰트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내용도 뭐 BRBTC는 2016년 6월 5일에 설립되었고 뭐 거대 마이닝 풀이고 뭐 이런 뭐 회사의 연역 뭐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이게 중국어이긴 하지만 뭐 양하이포 그다음에 우지한과 로저비어의 얼굴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 중국어이긴 하지만 내용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하면 요 코인엑스 거래소에 나와 있는 이 프로젝트 인포메이션 요 한 페이지의 내용으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BRBTC는 이제 그 마이닝 풀을 운영하는 회사이고요. 9개의 이런 종류의 9개의 마이닝 풀을 운영하고 있고 뭐 시장을 선도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뭐 별 의미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토큰을 사게 되면 이 마이너들이 쓸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데 특권이 뭔지가 지금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BRBTC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20%를 분기별로 매 분기마다 이 토큰을 바이백해서 이제 소각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 이 토큰을 발행하는 대가로 BRBTC는 순이익의 20%를 토큰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이제 환급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37.5%는 코인엑스 거래소를 통해서 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는 향후 한 10년 이상에 걸쳐서 이제 마이너들에게 이것을 이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BRBTC 토큰은 이제 코인엑스라는 자사가 운영 중인 거래소를 통해서 단독 상장을 하는데 이 상장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려 지금 CET하고 이제 CET는 이 코인엑스 거래소 토큰이고요. 웜홀 캐시라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소각해서 얻을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용 어떤 코인 요 두 종류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무려 CET만 봐도요. 무려 이제 시중에서 흡수하려는 유동성이 7억 2,500만 개나 됩니다. 이 7억 2,500만 개가 얼마나 큰 수치냐 하면요. 이것은 이제 CET의 현재 발행량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 영상을 한 4, 5일 전에 포스팅하려고 제가 조금 썼던 내용이라 이게 지금 완전히 업데이트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지금 CET는 전체 100억 개를 발행할 예정인데 그 중에 이미 9,400만 개, 9,500만 개를 소각을 했고요. 거래소의 수익으로. 현재 발행량은 99억 개이고요. 근데 이 99억 개도 다 발행된 것은 아니고 거래소 지분이 기본적으로 절반입니다. 그런데 매년 10억 개씩 5년에 걸쳐서 거래소가 이 지분을 그러니까 현재 50억 개의 지분이 거래소 지분이지만 락이 돼 있고 매년 10억 개씩 거래소가 이제 풀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현재는 거래소가 10억 개를 가지고 있는 셈이고요. 자, 일반 유통량은 지금 한 29억 7천 개가 되는데 이 중에 이제 현재 락앤 마이닝이라는 새로운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인 27억 7천 개가 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 실제 이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양은 거래소에 유통되고 있는 양은 2억 개밖에 안 되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7억 2,500만 개를 이제 비아시라는 토큰으로 이제 판매를 해서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락앤 마이닝이나 실제 유통량이 한 30% 이상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얘네가 정확히 어떤 의도로 이것을 발행하는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BRBTC라는 토큰을 1대1로 CET로 발행하게 되면 지금 거래소 측에서는 무려 7억 2,500만 개의 CET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BRBTC가 CET보다 최초 판매했던 것보다 약간 높은 가격, 한 20% 정도 높은 가격, 예를 들자면 그 정도 이제 시세가 유지되도록 거래소에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해줄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마이너들이 이 BRBTC 토큰을 얻기 위해서 마이너들이 자사의 풀을 이용하도록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CET의 유통량을 흡수함으로써 이제 CET 자체의 어떤 가치도 높이는 이런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런 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러한 프로젝트가 별다른 설명 없이 허접한 백서 하나랑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서머리 정도만으로 이렇게 지금 뭐 이런 많은 양의 어떤 모금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기존 전통 비즈니스의 어떤 프로젝트나 뭐 IPO에 비교하면 굉장히 지금 뭐 거저먹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거 이래도 되는가, 스캠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정착이 될지,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어떤 권유를 드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코인엑스의 CET 코인을 일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할지 말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내용들, 그러면서 이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공유를 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생각보다 성공적인 투자 모델로 정착이 되면 어쩌면요,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수많은 어떤 기업들, 현재 되어 있지 않는 비상장 기업들이 본인의 어떤 기존에 향유하고 있는 사업들을 토큰의 형태로 발행해서 약간 IPO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좀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나 제도로서 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10월 8일 UTC 시간 기준으로 12시에 이제 이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고 여기에서 레슨 런들을 얻으면요, 향후에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